매일 밤 침대에 누우면 눈꺼풀은 천근만근인데 정작 잠은 오질 않아 뒤척이기만 하는 날들. 혹시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머리는 쉬고 싶은데 마음은 자꾸만 어지럽고 눈은 감겼다 떠졌다를 반복합니다. 이불 속에서 1시간, 2시간 천장을 바라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죠. 새벽 3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지고 다시 잠드는 건 하늘의 별 따기. 아침이 되면 이미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지친 기분이 들곤 합니다. 사실 제 진료실에도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60대 중반의 대구 할머니는 10번 넘게 병원에 오셨는데 언제나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잠드는 것도 힘들지만 자다 깨는 게 더 괴로워요. 새벽 2시, 3시에 꼭 한 번씩은 눈이 떠져요. 70 넘으신 서울의 한 할머니는 15년째 수면제를 복용 중이셨습니다. 약 없이는 잠을 못 자요. 근데 요즘은 그마저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 혹시 여러분께도 낯설지 않으신가요? 불면은 단지 밤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는 동안 몸과 마음은 회복해야 하는데 그 시간이 부족하면 낮에도 피곤함이 몰려오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기 쉽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밤에 못 자니 낮에는 괜히 슬퍼요. 손주들 웃는 얼굴을 봐도 마음이 울적해요. 안타까운 건 이런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50대 후반부터 80대까지 나이가 들수록 숙면을 취하는 게 어렵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처럼 오랫동안 잠 때문에 고생하던 분들이 아주 간단한 방법 하나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약도 아니고 복잡한 기구나 기법도 아니었습니다. 부엌 찬장에 늘 있는 소금 그리고 꿀, 이 두 가지를 활용한 단순한 생활 습관이 수면의 질을 바꿔놓은 겁니다. 처음엔 다들 반신반의했지요. 이걸로 잠이 올까? 에이, 소금이랑 꿀이 무슨 수면제야? 그런데 실제로 이걸 실천하신 분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깊고 편안한 잠을 되찾았다고 말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효과를 본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일주일, 열흘 정도만 꾸준히 해보신 분들 중에서는 잠이 들기 쉬워졌어요. 새벽에 안 깨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머리가 맑아요. 이렇게 변화된 삶을 전해오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0을 넘기고부터는 예전 같지 않더군요. 2시간 자고 깨고 다시 자려니 머리는 더 맑아지고 의사로서 수면제의 부작용을 너무나 잘 알기에 쉽게 약에 의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환자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꿀물 한 잔 마시면 좀 나아지던데요. 그 말이 계기가 되어 다양한 자료를 찾아보고 직접 시도해 본 끝에 소금 꿀물 수면법이라는 생활 습관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법의 원리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꿀은 잠을 유도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뇌에 잘 전달되도록 도와주는 천연 당분을 가지고 있고, 소금은 몸 안의 스트레스 호르몬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 꿀은 잠들기 직전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는 걸 방지해주고, 소금은 밤사이 혈압이 급변하는 걸 막아주어 안정적인 수면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몸이 가장 편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자연의 조합인 셈입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큰 응원이 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건강 정보를 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소금 꿀물 수면법이 왜 효과가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만들고 마셔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는 일주일 동안 단계별로 따라할 수 있는 숙면 루틴 프로그램도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한 번, 단 몇 분의 시간 투자로 여러분의 밤이 달라질 수 있다면 한번 해볼 만하지 않으신가요? 오늘부터 바뀌는 밤, 그 따뜻한 변화의 첫걸음을 함께 시작해 보시죠. 도대체 소금 꿀물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또 언제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엔 꿀은 달고 소금은 짠데 그걸 같이 먹어도 괜찮을까요? 하고 묻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 조합은 우리 몸이 가장 필요로 하는 두 가지 요소를 함께 넣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 효과가 큽니다. 우선 재료는 간단합니다. 따뜻한 물 한 컵에 천연 꿀 한 티스푼, 그리고 아주 소량의 천일염이나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을 넣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소금의 양이에요. 너무 많이 넣으면 오히려 목이 마르거나 위장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꼬집는 정도의 양 아주 살짝만 넣는 게 포인트입니다. 물은 따뜻해야 합니다. 미지근한 정도가 딱 좋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꿀 속에 좋은 성분이 파괴될 수 있고 너무 차가우면 위장이 놀라게 되니까요. 이 물을 잠들기 30분에서 1시간 전쯤 천천히 마셔주세요. 급하게 들이키지 마시고 한 모금 한 모금 입안에서 굴리듯 마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꿀의 단맛과 소금의 미세한 짠맛이 어우러지면서 혀끝에 부드러운 여운을 남깁니다. 이 감각 자체가 마음을 차분하게 진정시켜 주지요. 이제 이걸 꾸준히 마시면 뭐가 좋아지나요? 하고 궁금하실 겁니다. 사실 가장 먼저 바뀌는 건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어떤 분은 평소엔 1시간도 넘게 뒤척였는데 이걸 마신 후엔 20분 만에 스르르 잠들었어요 하시고요. 또 다른 분은 새벽에 깨는 횟수가 확실히 줄었어요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느낌입니다. 개운한 느낌, 머리가 맑은 느낌, 이것이야말로 숙면의 진짜 증거지요. 제 환자 중에는 80 넘으신 분도 계셨습니다. 이분은 나는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짧아지는 줄만 알았어요. 근데 이 물을 마시고 나서부터는 새벽 2시에도 깨지 않고 아침까지 자게 돼요. 이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의 또 다른 장점은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약처럼 내성이 생기거나 깨어났을 때 머리가 띵한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분들은 잠만 잘 자도 이렇게 기분이 달라지네요 라며 웃으시죠. 물론 당뇨가 있거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자신에게 맞는 꿀과 소금의 양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꿀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스테비아처럼 천연 감미료를 소량 사용하셔도 좋고요. 소금은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을 권해드립니다. 양은 아주 소량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고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천천히 적응해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간단한 한 잔의 물로 여러분의 잠이 바뀔 수 있다는 것 믿어지시나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수면의 질이 바뀌면 삶 전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민했던 신경이 차분해지고 낮에 집중력도 좋아지고 아침이 기다려지는 하루가 시작되거든요. 이 소금 꿀물과 함께하면 효과를 배로 높일 수 있는 생활 습관들에 대해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 침실 온도, 빛, 소리, 그리고 수면 전 루틴까지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가 숙면을 만들어주고 숙면이 건강한 하루를 만들어주는 그 선순환, 그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내일 아침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소금 꿀물 수면법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과 그것이 몸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지 자세히 안내 드릴게요. 도대체 소금 꿀물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또 언제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엔 꿀은 달고 소금은 짠데 그걸 같이 먹어도 괜찮을까요? 하고 묻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 조합은 우리 몸이 가장 필요로 하는 두 가지 요소를 함께 넣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 효과가 큽니다. 우선 재료는 간단합니다. 따뜻한 물 한 컵에 천연 꿀 한 티스푼, 그리고 아주 소량의 천일염이나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을 넣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소금의 양이에요. 너무 많이 넣으면 오히려 목이 마르거나 위장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꼬집는 정도의 양 아주 살짝만 넣는 게 포인트입니다. 물은 따뜻해야 합니다. 미지근한 정도가 딱 좋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꿀 속에 좋은 성분이 파괴될 수 있고 너무 차가우면 위장이 놀라게 되니까요. 이 물을 잠들기 30분에서 1시간 전쯤 천천히 마셔주세요. 급하게 들이키지 마시고 한 모금 한 모금 입안에서 굴리듯 마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꿀의 단맛과 소금의 미세한 짠맛이 어우러지면서 혀끝에 부드러운 여운을 남깁니다. 이 감각 자체가 마음을 차분하게 진정시켜 주지요. 이제 이걸 꾸준히 마시면 뭐가 좋아지나요? 하고 궁금하실 겁니다. 사실 가장 먼저 바뀌는 건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어떤 분은 평소엔 1시간도 넘게 뒤척였는데 이걸 마신 후엔 20분 만에 스르르 잠들었어요 하시고요. 또 다른 분은 새벽에 깨는 횟수가 확실히 줄었어요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느낌입니다. 개운한 느낌, 머리가 맑은 느낌, 이것이야말로 숙면의 진짜 증거지요. 제 환자 중에는 80 넘으신 분도 계셨습니다. 이분은 나는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짧아지는 줄만 알았어요. 근데 이 물을 마시고 나서부터는
새벽 2시에도 깨지 않고 아침까지 자게 돼요. 이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의 또 다른 장점은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약처럼 내성이 생기거나 깨어났을 때 머리가 띵한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분들은 잠만 잘 자도 이렇게 기분이 달라지네요 라며 웃으시죠. 물론 당뇨가 있거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자신에게 맞는 꿀과 소금의 양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꿀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스테비아처럼 천연 감미료를 소량 사용하셔도 좋고요. 소금은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을 권해드립니다. 양은 아주 소량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고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천천히 적응해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간단한 한 잔의 물로 여러분의 잠이 바뀔 수 있다는 것 믿어지시나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수면의 질이 바뀌면 삶 전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민했던 신경이 차분해지고 낮에 집중력도 좋아지고 아침이 기다려지는 하루가 시작되거든요. 이 소금꿀물과 함께하면 효과를 배로 높일 수 있는 생활 습관들에 대해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 침실 온도, 빛, 소리, 그리고 수면 전 루틴까지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가 숙면을 만들어주고 숙면이 건강한 하루를 만들어주는 그 선순환, 그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내일 아침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소금꿀물 수면법을 실천한 분들의 실제 사례를 통해 이 방법이 어떻게 삶을 변화시키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잠이 잘 왔다는 이야기를 넘어서 건강과 생활 전반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직접 전해드릴게요. 먼저 경북 안동에서 사시는 80살 장복래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자주 깼고 나이가 들면서는 새벽 2시에 잠이 깨고 다시는 잠들지 못하는 날이 이어졌다고 하셨어요. 늘 피곤하고 낮에는 자꾸 눈이 감기고 의욕도 없고 사는 재미가 없다는 말까지 하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전해준 꿀 한 병과 소금이 바꿔놓은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한 물 한 컵에 꿀 티스푼 하나, 그리고 아주 소량의 천일염을 타서 드셨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2시에 깨던 시간이 4시로 밀렸고 보름이 지나자 해 뜰 때까지 한 번도 안 깨고 주무시는 날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날 아침 눈을 떴는데 몸이 너무 가벼워서 눈물이 났어요 라는 말씀에 저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다음은 전남 광양에서 사시는 70대 후반 김재윤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평생 목공일을 하셨고 은퇴 후에는 허리 통증과 함께 불면증이 심해졌습니다. 밤에 통증이 더 심하게 느껴지고 자다가 여러 번 깨는 일이 반복되었죠. 병원에서는 약을 더 늘려보자고 했지만 약 먹는 것이 두려워 이 방법을 찾아보게 되셨다고 합니다. 소금꿀물 수면법을 시작하고 더불어 저녁 식사를 좀 더 일찍 하고 자기 전엔 TV를 끄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기로 결심하셨답니다. 한 달쯤 실천한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새벽에 깨도 다시 잠이 들어요. 예전엔 깨면 끝이었는데 그리고 통증도 줄고 낮에 움직일 때도 덜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숙면이 주는 진짜 효과는 통증의 완화까지 이어진다는 걸 몸소 느끼신 거죠.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60대 초반 이정숙 할머니의 사례도 인상적입니다. 갱년기 이후로 수면의 질이 확 떨어지셨고 자꾸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한 감정이 올라오셨다고 해요. 약은 먹고 싶지 않아서 참고 버티셨지만 점점 삶의 의욕도 떨어지고 사람들과의 대화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우연히 유튜브에서 이 수면법을 접하고 반신반의하며 따라 하셨다고 해요. 처음엔 맛이 어색하고 습관을 들이기 힘들었지만 일주일을 넘기자 마음이 훨씬 편안해지는 걸 느끼셨다고 합니다. 깊이 자고 나니 아침에 눈 떴을 때 나를 기다리는 하루가 있다는 게 감사해졌어요. 이정숙 어르신은 이후 친구 모임에서도 이 방법을 나누며 소금꿀물 전도사가 되셨답니다. 그리고 경기도 의왕시에 사는 70대 중반 박기준 어르신은 오랫동안 고혈압과 불면을 함께 앓고 계셨습니다. 밤에 잠이 들지 않으니 혈압도 잘 떨어지지 않고 아침엔 늘 피로가 남아 하루 종일 기운이 없었죠. 이분은 자식이 사준 고급 꿀을 그냥 두기 아까워서 우연히 시작한 게 소금꿀물 수면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보름 만에 혈압이 안정되고 있다는 소리를 의사 선생님께 들으셨답니다. 물론 약을 중단한 건 아니었지만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서 스트레스가 줄고 전반적인 컨디션이 향상되었다는 게 의사의 판단이었지요. 그 후로는 매일 밤 꿀물 한 잔을 마시는 시간이 박 어르신의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단순한 한 잔의 따뜻한 물이 잠을 바꾸고 컨디션을 바꾸고 삶을 다시 활기차게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매번 놀랍고도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물론 처음엔 어색하고 이게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일주일 정도만 꾸준히 해보면 몸이 먼저 반응을 보여준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오래 실천하신 분들은 그 차이를 몸소 체감하셨고요.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그 한 잔의 따뜻한 소금 꿀물이 여러분의 밤을 바꾸고 아침을 바꾸고 나아가 삶 전체를 편안하고 안정되게 만들어주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소금 꿀물 수면법을 성공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7일 숙면 루틴을 하루하루 짚어가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루틴만 제대로 따라 하셔도 오늘부터 실천 가능한 숙면의 시작점이 되실 겁니다. 소금 꿀물 수면법을 더욱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7일 숙면 루틴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은 그동안 수많은 분들의 경험과 의료 현장에서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한 것으로 매일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수면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지는 것을 몸으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첫째 날에는 아주 단순하지만 가장 중요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잠들기 1시간 전 따뜻한 물 한 컵에 꿀 한 티스푼, 천일염 아주 작은 꼬집을 넣어 잘 녹여 드세요. 꿀은 달달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고 소금은 긴장을 풀고 몸의 시계를 안정시켜 줍니다. 이 한 잔의 물이 오늘 밤의 숙면을 위한 작은 준비가 됩니다. 둘째 날에는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소금 꿀물을 마시되 자기 전 1시간 동안 스마트폰, 텔레비전, 밝은 조명을 모두 꺼두는 것을 추가합니다. 대신 좋아하시는 조용한 음악을 틀거나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는 책 한두 장을 읽어보세요. 눈으로 들어오는 빛이 줄어들면 우리 뇌에서 숙면 호르몬이 더 잘 분비됩니다. 셋째 날엔 침실의 환경을 조금 바꿔보는 날입니다.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게 방 온도는 20도 안팎으로 맞추고 침실은 최대한 어둡게 해보세요. 커튼을 닫고 전자시계 불빛도 가리시는 게 좋습니다. 빛이 줄어들면 뇌는 밤이 왔다고 느끼고 더 깊은 수면에 들어가기 쉬워집니다. 이날부터 잠이 드는 시간이 조금 빨라지는 걸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넷째 날에는 식사 시간을 조절해 보는 날입니다. 저녁 식사는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마치시고 카페인이나 자극적인 음식, 술은 피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지만 자기 직접 먹는 음식은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위가 쉬지 못하니 몸도 편히 잘 수 없거든요. 다섯째 날에는 이제 몸의 리듬을 고정하는 연습을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 이게 생각보다 매우 중요합니다. 주말이라고 늦잠을 자면 월요일부터 다시 수면 리듬이 망가져 버립니다. 일정한 기상 시간은 뇌와 몸이 스스로 수면 리듬을 기억하게 만들어 줍니다. 여섯째 날에는 낮 시간 동안 몸을 가볍게 움직이는 걸 실천해 보세요. 너무 힘든 운동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가까운 공원을 천천히 걷거나 가벼운 체조라도 충분합니다. 햇빛을 피부로 직접 받으면 체내 생체 시계가 조절되어 밤에 더 자연스럽게 잠이 오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저녁 늦게까지 운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늦은 시간의 활동은 몸을 다시 각성시키기 때문에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날, 이제는 앞의 모든 루틴을 종합해서 하루를 살아보는 날입니다. 아침에 기상하는 시간, 소금 꿀물 한 잔, 스마트폰 끄고 음악 듣기, 침실 온도와 조명 조절, 가벼운 산책, 이 모든 것을 함께 해보세요. 그리고 그날 밤 잠든 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어제보다 어떤가요? 조금 더 개운한가요? 덜 깼나요? 실제로 이 7일 루틴을 실천한 분들 중 다수가 이틀, 3일 차에는 잘 모르겠더니 4, 5일 지나면서부터 눈이 감기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는 부담보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는 용기와 꾸준함입니다. 광주의 김희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주일만이라도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그게 한 달이 되고 석 달이 되었어요. 이젠 약 없이도 밤에 눈을 감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바로 이 말이 우리가 바라는 가장 아름다운 변화일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
전등 하나 끄기, 텔레비전 대신 음악 한 곡, 그렇게 소금 꿀물 수면법은 우리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 수면법을 실천한 분들이 어떻게 혈압, 기억력, 관절 통증, 우울감, 소화장애까지 개선되었다는 실제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숙면은 단지 잠을 잘 자는 걸 넘어서서 우리 몸 전체의 회복과 생기를 되찾는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직접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여러분과 함께 나눈 소금 꿀물 수면법의 첫걸음이었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고작 꿀이랑 소금으로 정말 그렇게 달라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꾸준함, 그리고 믿고 실천해보는 용기입니다. 이 방법은 단지 단잠을 자는 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를 맑게 시작할 수 있게 하고 내 몸을 조금씩 회복시키고 삶의 리듬을 되찾아주는 아주 소중한 작은 습관입니다. 그것이 결국 나의 건강을 지키고 내 삶의 질을 바꿉니다. 무엇보다 이 이야기가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밤 뒤척이며 지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께 이 소금 꿀물 한 잔이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입니다. 오늘 밤 따뜻한 물 한 컵에 꿀 한 스푼, 그리고 소금 아주 작은 한 꼬집을 넣어 천천히 드셔보세요. 그리고 가만히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아보세요. 그동안 잊고 지냈던 고요하고 포근한 밤이 어느새 곁으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혹시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